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주분들도 상당히 많죠. 국민 주식이라고도 불리는 삼성전자인데요. 관련해서 주가가 어떨지, 산업 전망은 어떨지, 기업 전망은 어떨지도 매일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보가 많은 기업인데요. 외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정보의 피로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데이업 안에서 저 정인호 멘토가 정리해드리는 핵심만 보시면서 편안하게 삼성전자 투자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나오는 이슈들 계속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3개의 사업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중심의 DS 사업부, 다른 하나는 모바일과 가전의 DX 사업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회사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즉 이게 3개 사업부별로 보면은 삼성전자를 그래도 보기가 좀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업부가 균형을 이루고 반도체에서 특히 고성장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외려 2023년에 반도체가 좀 어려웠죠. 다만 이 부분은 2024년에 좀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모바일과 가전도 모바일에 좀 회복을 기대해 봐야 되는 2024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 좋은 점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참 잘하고 있어요. OLED 중심으로 체질을 확실히 전환하면서 LCD 중심에서 벗어나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디스플레이 업황 불안해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매출을 잘 내고 돈을 잘 벌었고 이게 바로 LG그룹과 차별화되는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 사실 못하고 있고 LG전자에서 돈도 받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돈을 잘 벌어가지고 외려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의 강점을 볼 수 있는 이 사업 부문인데 하나씩 뜯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DS 메모리 사업부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메모리 쪽 D램과 낸드를 보고 다른 하나 이제 파운드리를 봐야 되는데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TSMC를 잡고자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큰 결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수율을 좀 따라잡으면서 관련해가지고 일부 개발건들을 좀 따오고 있습니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국내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랑 팹리스들 그리고 해외 팹리스랑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내년에는 여기서도 개발 양산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D램과 낸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낸드는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재고가 많은 상황이고 전방 수요가 올라가려면은 낸드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크게 좀 늘어야 됩니다. 낸드의 핵심은 스마트폰이에요. 아직도 당분간도 그럴 거고 전장용으로도 일부 쓰일 수 있겠지만 낸드는 진짜 스마트폰이 가장 큰 비중입니다. 반 이상.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고가 줄어들려면 스마트폰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이건 아직 물음표라서 이 부분은 조금 하반기까지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D램을 통해서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D램 산업을 보기 위해서는 전방 산업을 같이 봐야 되는데 전방 산업 중에서 자율주행과 메타버스는 조금 약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자리 잡은 산업이 있잖아요. AI가 되겠습니다. AI 그리고 뒤를 뒷받침해주는 서버 이게 상당히 자리 잡은 산업이 됐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전 AI는 이제 대화형 AI였습니다. 뭐 지금도 스마트폰에 빅스비 이렇게 부르면 응답을 할 텐데 빅스비는 뭘 만들어주진 못해요. 뭐 날씨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이런 게 대화형 AI라면은 생성형 AI는 결과물을 새로운 걸 만들어줍니다. 뭐 코딩도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코딩 말고도 뭐 그림 그려줘 하면 그림을 그려주고 뭐 무슨 맛있는 걸 만들 레시피는 뭐가 있을까 하면 그런 것도 해주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주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와 서버 그리고 빠른 데이터 전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 GPU도 고성능 걸 사용하지만 여러분들 컴퓨터도 보면 CPU, GPU를 뒷받침해줄 메모리가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DR5로의
전환이 2024년엔 가속화되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도 더욱더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선 하이닉스가 먼저 좀 치고 가기는 했어요. 하이닉스가 HBM3 본격 양산을 하면서 먼저 갔지만 삼성도 그렇다고 크게 뒤처지는 않았고 오히려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또 따라잡고 절반에 가까운 그런 점유율을 같이 나눠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층층이 8단, 12단 쌓은 거잖아요. 가격대가 훨씬 높기 때문에 ASP라고 합니다. 평균 판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지고 적은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HBM이 D램 안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커진다면 이는 더욱더 메모리를 통한 실적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DDR4에 어느 정도 이런 메모리 처리도 좀 필요하긴 한데 지금은 DDR5와 HBM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도 뭐 TV 판매량 이런 부분들 볼 수 있겠지만 핵심은 또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예년에 비해서도 좀 큰 성장을 보이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현상 유지 정도를 기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예측 자체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보다 스마트폰 성능이 매우 좋아졌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제는 자주 안 바꾸실 텐데 교체 주기가 한 5년에서 6년까지로 늘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는 뭐 중급 폰이라고 해서 성능이 나쁘질 않아요. 거기에 중고 스마트폰 시장까지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좀 OLED를 탑재한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폴더블 같은 기기들이 좀 시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글로벌리 좀 소비가 얼마나 진작될지 그리고 예측이 좀 어려운 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기술을 통해서 소비를 늘린다고 보기도 어렵고 소비자들이 원해서 이런 제품의 그 판매량을 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점진적으로 가되 폭발적인 좀 한번 계기를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 거기에 전방에서는 아이폰이 강하게 경쟁력을 맡고 있고 뒤에서는 뭐 화웨이도 다시 스마트폰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요. 화웨이뿐 아니라 샤오미 등 중국 뒷부에서 오는 기업들 사이에서 삼성 갤럭시가 지금 아직 끼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타개를 해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환경이 좀 녹록지 않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정도 하면서 반전을 폴더블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삼성 디스플레이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예 LCD를 접어버렸는데 그리고 OLED도 중소형 중심으로 가면서 애플의 그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사실 그래서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 거를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쓰고 있어요. 경쟁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사 도와주는 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OLED를 삼성 디스플레이를 대체할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관련해서 점유율이 매우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이 부분에 좀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아이폰 물량도 일부 가져가고 아이패드 물량도 나눠 가져가긴 할 텐데 계속해서 LG 디스플레이는 2023년에도 품질 이슈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삼성 디스플레이의 IT OLED 향 실적은 견고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한 것 때문에 대형 OLED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쪽 패널들이 좀 부족하면서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갖다 쓰긴 했는데 이건 좀 돈 안 되는 패널을 갖다 쓴 거라서 뭐 큰 부담 없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참 핵심을 잘 잡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DS 사업부는 D램 중심, 이제 HBM과 DDR5 중심으로 흑자 전환을 빠르면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중으로 하면서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포인트는 파운드리에서 얼마만큼 또 성장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매출과 그 다음에 미래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DX 사업부는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이 좀 돼야 되는 한편 폴더블을 통해서 좀 차별화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얼마나 갤럭시 S24라든가 좀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현상 유지 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해가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크게 물량을 뺏기지 않는다면 뭐 아이폰 OLED, 아이패드 OLED 등 OLED 중심 그리고 전장용 OLED 등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8.6세대 라인을 이미 짓고 있어요. 4월부터 관련된 증설도 이미 하고 있고 2024년부터 일부 물량 생산 들어갈 거기 때문에 증설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꾸준한 성장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세 개 사업부를 중심으로 일단 핵심만 좀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집중해야 될 이슈들을 나오면은 관련해서 또 말씀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데이업에서는 이런 반도체 종목들 말고도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들 매일매일 자세한 분석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도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 보는데 도움되도록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